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최근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 긴장이 다시 정말 심상치 않네요. 특히 그 4월에 카슈미르 테러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사일 공방까지 벌어지고, 국경 지역 주민들은 대피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근데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정말 다각적이더라고요.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양국의 그 국내 정치 상황부터 시작해서 또 변화하는 강대국 관계,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인권 문제까지 깊게 파고들고 있어요. 네, 이 복잡한 퍼즐을 저희가 한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우선 그 발단,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진 건 지난 4월 22일이었죠. 인도령 카시미르 파할감 기억 테러.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테러가 아니라 힌두교도를 딱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이 나오면서 인도 내 반무슬림 정서가 확 불붙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6명이나 숨졌다고 하니까요. 충격이 정말 컸겠죠. 인도는 바로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단체를 배후로 지목했고요. 그리고 5월 7일에는 신두르 작전이라고 해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하고 파키스탄 본토 9곳에 미사일 공격을 했죠. 9곳이나요? 그게 광범위했네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질 통제선, LOC라고 하죠. 카슈미르를 나누는 사실상의 국경선인데 그 너머로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도 수십 명이나. 네, 발생했고 주민 수백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군사적 충돌,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내주신 자료들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뭐랄까 위기를 밖으로 돌려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카드라는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최근 총선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잖아요. 정치적 입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딱 부각시키면 국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파키스탄도 비슷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군부 영향력이 막강한데 인도와의 긴장 고조가 오히려 군부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또 내부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는 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이 자료 곳곳에서 보여요. 하긴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종종 있었죠. 포클랜드나 코소보 전쟁 때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정학적인 판도 변화, 이것도 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 역할 변화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도가 예전에는 비동맹 노선을 걸었는데 이제는 미국 같은 서방하고 군사협력을 부쩍 늘렸어요. 자료 보니까 지난 4년간 러시아산 무기 수입 비중이 확 줄었더라고요. 한 38% 정도로. 그 자리를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무기가 채웠다고 하죠. 오,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반면에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중국하고 엄청 가까워졌어요. 지금 무기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하니까요. 80%요? 와. 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철통 같은 친구라고 부르면서 막 지원하고 있죠. 이제 만약에 양국이 정말 크게 붙으면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랑 중국제 무기가 직접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리고 카슈미르 문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권 문제잖아요. 70년 넘게 이어진 분쟁 속에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내용들은 읽으면서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019년에 인도가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할령으로 편입했잖아요. 그 이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우려가 커요. 파키스탄 측 주장이긴 하지만 1989년 이후에 10만 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국제 앰네스티 같은 단체들도 계속해서 고문이라든지 초법적 살해, 성폭력 같은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보고해왔죠. 정말 심각하네요. 물론 파키스탄이 통치하는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인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 점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군사적 충돌 외에도 경제적인 압박 카드도 쓰고 있다는 점, 이것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뭐 의약품 수출 중단 검토나 국경 검문소 폐쇄 같은 거요? 네,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의약품 수출 중단을 검토 중이고요. 이미 그 주요 교역로인 아타리 국경 검문소는 폐쇄했죠. 이게 그냥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교역이 막히는 거니까요. 네, 과거에 인더스강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비친 적도 있어요. 이걸 보면 인도가 군사적인 수단 말고도 다양한 압박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정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역시 이 두 나라가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재래식 전력만 보면 인도가 훨씬 우세하지만 파키스탄은 핵무기로 그걸 상쇄하려고 하거든요.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잔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양국 간의 그 뿌리 깊은 불신, 또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막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죠. 국제사회가 계속 자제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정말 여러 층위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사건 전개부터 역사적 배경, 국내 정치, 국제관계, 인권 문제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특히 핵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니까 그 무게감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내부 정치적인 동력하고 외부 강대국 경쟁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자료들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내부 요인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둔 채로 과연 외부의 중재만으로 이 해묵은 분쟁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